쾅, 쿵쾅. 철제 망치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묵직한 충격음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은 먼지로 가득 찬 공사장이 되었고 바닥재는 부서져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망치와 끌을 쥔 채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도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나를 살리기 위한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이렇게 집의 바닥을 뜯어내는 이유가 단순히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건 제 건강과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몇 년 전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겨울의 미국 도로, 얇게 깔린 눈과 빙판이 햇빛에 반사되어 도로는 마치 유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블랙아이스가 도로를 덮고 있었죠. 제가 핸들을 조작하는 순간 차량은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야 돼.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은 도로를 가로질러 가장자리로 미끄러졌습니다. 차는 철제 가드레일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멈췄습니다. 제 몸은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갔고 허리와 목으로 전해진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허리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가며 몇 년을 보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찌뿌드드한 통증이 아침마다 저를 괴롭혔고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것이 제 삶의 질을 점점 더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제임스 콜먼입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CEO이자 금융 분야에서 인정받는 엘리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고객의 자산을 미래로 연결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 혁신가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 상류층 커뮤니티에서 자라며 어릴 적부터 금융과 경제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여 글로벌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사람 중심의 금융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와 통계를 넘어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제 회사는 캐나다 금융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산운용사로 자리 잡았으며 고객 자산의 총 가치는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성공의 비결은 호기심과 열린 마음입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문화와 경험에서 영감을 얻으며 그것을 제 삶과 일에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과 한의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삶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와 따뜻함은 저의 금융 철학에도 영감을 주었고 저는 이 놀라운 문화를 캐나다의 고객들과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단순한 금융 엘리트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몇 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사고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오래전 사고로 인해 생긴 허리 통증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죠. 그렇게 허리가 불편한 상태로 싱가포르와 한국 출장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이 우선이었기에 통증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일정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돌아갔고 미팅과 회의를 반복하며 허리 상태를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의 모든 스케줄을 마친 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발을 내디딘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허리의 통증을 더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와의 약속은 미룰 수 없었기에 첫날부터 최 대표와의 저녁 자리를 준비하며 제 몸은 더욱 지쳐만 갔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첫날 저녁 거래처 대표인 최 대표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도심 속 한옥 스타일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은 나무로 된 문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했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최 대표는 웃으며 저를 자리로 안내했고 따끈한 불고기 전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요리 중 하나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뜨끈한 국물과 함께 먹으면 몸이 녹습니다. 불판 위에서 은은하게 끓고 있는 전골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달콤하고 짭조름한 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국물 속에는 잘게 썬 불고기와 각종 야채들이 푸짐하게 들어있었고 그 위로는 버섯과 두부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허리 통증과 피로 앞에서는 무색해졌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허리는 점점 더 뻐근해졌고 몸은 축 늘어져 갔습니다. 최 대표가 권하는 전골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지만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맛있네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하루빨리 누울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챈 듯 물었습니다. 제임스 씨,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제 허리 부상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는데 아직도 통증이 계속되네요. 앉아있는 것도 꽤 힘들어요. 최 대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나요? 한국에 오셨으니 한의원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한의원.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 저는 한의학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의 자신감 있는 말투에 어쩐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권유를 받아들여 다음 날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옥 호텔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호텔 외관은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고풍스러운 한국 전통 건축물의 모습이었고 내부로 들어서자 나무와 돌로 꾸며진 차분한 분위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침대가 없다는 점이었죠. 대신 바닥에 두툼하고 푹신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바닥에서 자야 한다고. 피곤한 몸이 바닥에 누우면 더 불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이불 위에 몸을 뉘이는 순간 따뜻한 열기가 천천히 제 등을 감싸며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 덕분에 방 전체가 은은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죠. 잠들기 전 허리의 통증 때문에 조금씩 뒤척였던 기억이 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제 등을 감싸며 긴장을 풀어주는 듯했고 그 열기에 몸이 녹아들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순간 몸 상태가 너무 좋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편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등과 척추의 뻐근함이 확연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밤새 온돌의 열기가 제 몸을 정성스레 마사지해준 듯한 기분이었죠. 호텔 직원에게 온돌에 대해 물으니 이 난방 방식은 한국의 전통이며 바닥을 데워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온기가 혈액순환과 몸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 열기가 제게 단순한 따뜻함 그 이상을 선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최 대표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최 대표는 저를 서울의 한 한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입구부터 한약 냄새가 은은히 풍겼고 내부는 나무로 된 가구들과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차분히 차를 마시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한 채 원장님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은 저의 허리 상태를 꼼꼼히 살폈고 제게 침과 뜸, 부항 치료를 권했습니다. 침이요? 몸에 바늘을 꽂는다는 게 좀 겁이 나는데요.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프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허리 근육이 풀리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침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늘이 제 허리에 닿는 순간 살짝 따끔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뒤로는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늘 하나하나가 묵은 근육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 같았죠. 그 다음은 뜸 치료였습니다. 약재를 피워 따뜻한 열기를 허리에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마치 온돌 바닥 위에 누워있을 때 느꼈던 온기가 더 강렬하고 깊게 제 허리에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치료는 단순히 물리적인 통증 완화를 넘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항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컵들이 허리 위에 올려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지자 묵직한 당김이 느껴졌습니다. 부항을 떼어낼 때는 피부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허리가 한층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저는 최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허리가 가벼워진 적이 없었어요. 최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은 정말 대단하죠. 이제 몇 번 더 받으시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날 저는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귀국 일정을 연기하고 한의원을 더 다니며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치료가 이어질수록 허리 통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자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높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나오던 저를 향해 최 대표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추운 날씨에 딱 맞는 특별한 곳을 가보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의 찜질방이었습니다. 외관은 일반적인 사우나 같았지만 내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의 온도를 표시한 온도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곳에 들어간다고요? 최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세요. 몸에 쌓인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할 수 있어요. 허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뜨거운 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만 몇 분이 지나자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배출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몸을 식히며 최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따뜻한 바닥에서 자면서 아침마다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이것도 찜질방과 비슷한 효과인가요? 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온돌도 같은 원리죠. 그 순간 저는 온돌과 한의학, 찜질방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치유 문화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걸 내 집에도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말을 들은 최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요즘은 해외에서도 온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통해 제 몸과 마음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캐나다에서도 이 따뜻함을 누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의원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제 허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묵직하고 뻐근했던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움직임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침과 뜸, 부항 치료를 통해 제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한국 전통의학의 놀라운 잠재력을 직접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치료를 마친 날, 최 대표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한국 음식을 드셔보시죠. 몸에도 좋고 맛도 끝내주는 요리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곳은 깔끔하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내부는 나무로 된 가구와 따뜻한 조명으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손님들은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메뉴판에 적힌 음식 중 최 대표가 미리 추천한 메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어구이를 시켜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장어는 스테미나 음식으로 유명하죠. 특히 남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의 말에 약간은 호기심과 동시에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장어라니. 서양에서는 주로 해산물 요리로 고기 맛을 즐겼던 저에게 장어는 낯선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구이판 위에 장어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장어구이라고요? 이렇게 통째로? 최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생선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장어가 노릇노릇 구워지며 고소한 향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양념이 장어 위에 골고루 발라졌고 불 위에서 윤기가 반짝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자, 이제 드셔보세요. 최 대표의 권유에 따라 한 점을 집어들고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맛이 뭐죠? 이게 장어라고요? 장어의 살은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입안에서 씹을 때마다 깊은 풍미가 퍼졌습니다. 양념의 짭조름하면서도 단맛이 장어의 고소함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이 남자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어는 피로 회복과 기력 증진에 탁월하거든요. 오늘 많이 드셔야 내일도 에너지가 넘칠 겁니다. 장어구이와 함께 나온 복분자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복분자는 달달하면서도 깊고 부드러운 맛을 지니고 있어 장어구이와 훌륭하게 어울렸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 달콤한 여운이 입안에 남았고 저는 이 술에 대한 매력을 한순간에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최 대표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씨, 지난번에 온돌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는데요. 최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요즘은 해외에서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특히 캐나다처럼 추운 나라에서는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영어로 소통도 가능하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을 놓았습니다. 이 업체가 해외에서도 온돌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캐나다 집에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니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단순히 대화 중에 흘려보냈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는 건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세심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이런 따뜻한 문화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 대표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온돌의 따뜻함을 캐나다에서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집에서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느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온돌과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캐나다로 가져갈 수 있다면
내 살도 훨씬 더 따뜻해질 거야. 긴 출장 끝에 캐나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집 근처 한인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치료를 와이프와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와이프와 함께 한의원에 들어서며 저는 신난 아이처럼 그녀에게 떠들어댔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한 와이프는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궁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하도 신이 나서 떠들어대니 그녀도 살짝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와이프는 벽에 걸린 침술과 뜸, 치료에 관한 설명서를 읽으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아프진 않겠지?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프긴커녕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 거야. 믿고 한번 해봐. 진료실로 들어가자 백발이 성성한 한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의사는 와이프의 어깨와 허리를 천천히 살피며 그녀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자주 뻐근하시다고요? 자세를 보니 경직이 심하군요. 침과 뜸 치료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와이프는 침대에 누우며 약간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정말 안 아플까요? 바늘이 몸에 들어가는 거라니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요. 한의사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살짝 따끔할 수 있지만 이내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의사가 가느다란 침을 들고 허리와 어깨에 몇 개의 포인트를 찾아 바늘을 천천히 넣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몇 초 후 눈을 살짝 감으며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이상하다. 바늘이 들어간 자리마다 묘하게 찌릿하면서도 따뜻한 에너지가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긴장으로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며 혈액이 순환되는 것 같았죠. 그녀는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이상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깨가 점점 가벼워지는 기분이야. 침 치료가 끝난 뒤 한의사는 뜸 치료를 권했습니다. 허리와 어깨 위에 따뜻한 약재를 올리고 천천히 열기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은은한 약초 향이 방 안에 퍼지며 몸을 감싸는 열기가 허리와 척추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스파를 받는 것 같아요.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피곤함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누운 채로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 순간을 즐겼습니다. 마치 한국의 온돌 바닥에 누워있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항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피부 위에 작은 컵들이 올려지고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자 처음에는 묵직한 당김이 느껴졌습니다. 와이프는 이 과정이 다소 생소했는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랄까, 안에 쌓인 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부항을 떼어낸 후 그녀는 어깨를 돌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로 가벼워졌어. 어깨와 허리가 이렇게 편안한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치료를 모두 마치고 나온 뒤 와이프는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야? 당신이 그렇게 신나서 자랑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그녀의 반응에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한국 한의학은 진짜 대단하다니까. 그날 밤 와이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도 이걸 꾸준히 받아야겠어요. 이런 기분이라면 한 주 내내 피곤했던 걸 싹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녀에게 미리 계획해둔 온돌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잡으며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이런 치료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더 놀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와이프에게 한국에서의 온돌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바닥 난방을 경험했는데 그 온돌 덕분에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그 따뜻함이 허리 통증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됐어. 와이프는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다면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야. 기회를 잡은 저는 서둘러 답했습니다. 그렇지. 최 대표가 알아봐줬는데 캐나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집에도 온돌이 있으면 우리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가 바닥공사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잠깐, 집 바닥을 뜯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그건 너무 큰일 아니야? 이미 히터도 있고 벽난로도 있는데. 왜 굳이 바닥 공사를 해야 해? 혹시라도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와이프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온돌의 효과를 직접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대를 이해하면서도 설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온돌의 효과와 장점을 설명하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몸을 깊이 데워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줘. 특히 우리같이 추운 나라에서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히터랑 벽난로는 공기를 데우는 거지만 온돌은 바닥을 통해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와이프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바닥 공사는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저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온돌 설치 후기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온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캐나다처럼 추운 나라에서도 이를 설치해 만족한 사례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와, 이 사람들도 만족하잖아. 그리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공사도 생각보다 간단하대. 바닥을 전부 부수는 게 아니라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어서 안전해. 며칠간의 끈질긴 설명과 설득 끝에 결국 와이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보자.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당신 책임이야. 저는 그녀의 허락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잘한 결정이야. 나중에 우리도 한국처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설치업체에 연락해 거실과 게스트룸의 온돌 설치를 의뢰했고 견적을 받은 후 설치 날짜를 정했습니다. 설치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마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레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신난 모습을 보며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이야? 라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설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대한 공사가 벌어질 줄 알았지만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닥을 전부 뜯어내는 대신 기존 바닥 위에 얇은 온돌 패널을 깔고 연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집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따뜻한 온기가 거실과 방으로 퍼졌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바닥에 누워 그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진짜 따뜻하다. 당신 말이 맞았네. 이게 히터나 벽난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지낼 수 있어. 겨울이 기다려지지 않아. 그날 밤, 우리는 온돌의 따뜻한 바닥 위에서 함께 누워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잠들었습니다. 캐나다의 추운 겨울도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기대가 되었습니다. 설치 후 처음으로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은 저와 와이프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 밤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온돌의 온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와이프와 상의 끝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작은 집들이 겸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파티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은 바닥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따뜻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따뜻하지? 히터를 틀어놨나?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히터가 아니야. 바로 온돌이라는 한국식 바닥 난방이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손님들을 거실로 안내해 바닥에 앉게 했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레 바닥에 앉더니 이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다. 바닥에서 이렇게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다니. 너무 편안한데? 제가 온돌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자 친구들은 경청하며 감탄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라 몸을 깊이 따뜻하게 해서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까지 도와줘.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된 난방 방식인데 요즘엔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그중 가장 호들갑을 떠는 친구는 우리 집을 처음 방문한 앤드류였습니다. 그는 온돌 위에 앉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거 지하실에 불이 난 거 아니야? 진짜 뜨겁잖아. 당장 지하실 내려가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모든 손님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앤드류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앤드류, 진정해. 불이 난 게 아니고 이건 한국식 바닥 난방이야. 온돌이라고. 하지만 앤드류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뜨거운 건 정상적인 난방 시스템 같지 않은데. 지하실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혹시 보일러가 폭발 직전인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까지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앤드류, 그러다 진짜 소방관 부르는 거 아니야? 난방 기술도 모르는 촌놈 같으니. 이런 건 한국에서 온 특별한 시스템이야. 너도 좀 배워둬야지,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앤드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닥을 쓰다듬더니 결국 무릎을 꿇고 바닥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어. 이런 열기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해야겠어. 그 모습을 본 와이프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앤드류, 그냥 온돌이라고 믿어. 불이 아니라 바닥 자체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거라니까. 저는 앤드류를 더 놀리기 위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지하실에 드래곤 한 마리 키우고 있어. 바닥을 데우는 건 바로 그 녀석이지. 앤드류는 한참을 쳐다보더니 진짜야.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다 다른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리자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들 나 놀리기만 하고.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긴 하다. 나도 집에 설치하고 싶어. 파티가 끝날 즈음 앤드류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바닥이 따뜻한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 집에 돌아가서 당장 우리도 설치해야겠어. 그날 저녁 와이프와 저는 웃으며 서로를 보았습니다. 우리 집 온돌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은 몰랐네. 그러게. 한국에서 가져온 이 따뜻함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 그날의 파티는 우리에게 온돌의 따뜻함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집안은 여전히 웃음과 이야기의 여운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바닥에 누워 온돌의 따뜻함을 만끽하며 감탄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앤드류가 지하실에 불이 난 거 아니냐며 소란을 피웠던 장면은 저와 와이프에게 두고두고 웃음 소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파티는 단순한 집들이를 넘어 온돌과 한국 문화의 놀라운 점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파티에 온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난방 시스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이 온돌과 한의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여러분도 오늘 직접 느끼셨잖아요. 와이프도 대화를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었어요. 바닥 공사라니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설치를 했죠. 오늘 온돌 위에서 누워본 분들이라면 제 말이 왜 틀렸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몇몇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제임스, 이 온돌 업체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우리 집에도 당장 설치하고 싶어. 한국 사람들이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수천 년 전에 생각해냈다니 진짜 대단하다. 앞으로 난방은 온돌로 갈아타야겠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통, 그리고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함과 배려심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온돌은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은 더 많은 놀라운 것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파티가 끝난 후 와이프와 저는 따뜻한 온돌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온돌과 한의학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아. 그러게. 한국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이렇게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다니 정말 기분 좋아. 오늘 이야기를 즐기셨나요? 여러분도 온돌의 따뜻함과 한국 문화의 놀라운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온돌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